3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인신월 신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미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된 것이고, 기운, 사람이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반대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겠죠.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과 반대되는 기운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금의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백호, 주관하는 색깔 백색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지로 봤을 땐 신유, 술, 월이 바로 이 금이 왕한 금왕절의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금명한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당연히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자,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대표하는 숙살기가 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어떤 의리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웅 이순신 같은 분이 의리, 충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분이고요. 단 한 가지 의를 너무 중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너무 군주를 너무 엄격하게만 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전우에 간에 어떤 우정 같은 거, 전우애 같은 것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되겠고, 적당하게 전우애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인의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은 목과 토금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결해서는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의를 주관해서는 인이 깨지게 되고, 너무 인자함을 또 강조하게 되면은 또 신뢰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토금수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인이예지신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별해 봤을 때 신금은 어떤 금? 음금이 되죠. 음금.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이 있었습니다. 양금은 경금이 같은 금이지만 같은 쇠고, 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런 강철 같은 개념이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을 갖다 그냥 집에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용도가 없죠.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물,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경금을 생조해주는 구조, 정화 간목을 쓰는 구조가 바로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게 만드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떤 것과 같다? 보석과 같습니다. 또는 보석, 주옥과 같고, 여러분들 예물, 시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강철 같은 경우를 이미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어느 정도 온기도 있으면서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거 누리티티한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그리고 특히 다이아 같은 경우는 오색 용롱한 빛이 날
날수록 다이아로서의 가치가 더 돋보이죠. 누리티티하게 먼지 쌓여져 있고 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수로서 세진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세진,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도세라고도 하고요. 좀 더 유식하게 도세주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 겨울도 여름도 가을도 봄도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새신부죠. 내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새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신부 화장해야죠. 목욕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얀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부 화장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도 해야 되죠. 새 신부가 겨울에 춥다고 세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신금은 마치 새 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 세척,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기토 같은 것이 있으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무토 같은 토가 왕토가 오게 되면 토다 매금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좋지 못하다 해서 신금 일간은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신부 신금이 무토 기토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신부 옆에 연탄 장사가 연탄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짓 잘못하면 연탄에 검은재가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새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는 신부 회장을 했는데 마스카라가 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나 기토는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약할 경우에는 기토로서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는 정인이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죠. 건토로서 생금이 불능하다.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특히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만, 물론 이제 무토가 신금한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용신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인데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요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말은 어디냐?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겁니다. 연지도 아니고요. 일지도 아니고 시지도 아닌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 동이라고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 중요한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왕세와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중화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 부귀 겸전, 부귀 쌍전할 수 있는,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왕세가 깨지거나 또는 한열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 살아가기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진짜 사주를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와 처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처서도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월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바로 이 입추가 되어야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월이 바뀌면서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게 되고, 입추가 되면서 신유, 술,
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 신유술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되면서 금이 주관한다. 금왕절이 되죠.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인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유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금의 세력이 강하다. 반대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다? 목을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진 거니까 수는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또 토생금해서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기 때문에 화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의 화는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이 신금이죠. 어저께는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신금이 되는데, 자, 신금 같은 경우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 때에 태어났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뭐 관사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신법이 있는데, 무조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신이 있을 때는 관성으로서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왕신을 관성을 쓰지 않고 식신 또는 상관을 통해서 왕한 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세, 설기과다, 설기태거가 아니라 설기순세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나쁘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임수, 신금의 특성상 관을 보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생수, 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저 임수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있죠.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일간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아들이죠, 아들.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서 이렇게 상관이 모왕자상에서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근데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까지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건 좋을까요? 나빠요? 왜냐하면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한다 또는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신금을 5금 더럽힐 것이고 무토는 신금을 내금하거나 또는 용신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니 결단코 무토 기토가 일간이 왕한데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그냥 필요 없다가 아니라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겠고요. 논의 강조하지만 최소한 10정격 10가지 격만 좀 잘 파악하고 있어도 사주를 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10정격을 다 알고 난 연후에 뭐 전왕격, 종격, 합합격까지만 이론적 공부만 하면 격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만 공부하셔도 제가 봤을 땐
사주를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한 것,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에서 격국과 용신도 살펴보게 되죠.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금은 이건 양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신금은 음금,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 되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음대 양. 그 음금이 양금을 봤으니까 겁재가 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겁재격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십전격에 겁재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것을 걸록격으로 보냐? 음간이기 때문에 신월이 태어났을 때 걸록격으로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건 그냥 어차피 신금 일간이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나서 월령을 득해서 일간이 왕하니까 저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걸록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다른 데 가서 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준걸록격이네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뭔 소리를 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냥 뭐 크게 그냥 준걸록격 으로 신왕사주다 이렇게 분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월지에 있는 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월지에 있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오늘 예를 가지고 격을 잡죠. 음금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금생수하죠. 그리고는 상관 격이 될 수 있죠.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니까 모왕자상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같았다라고 하면 정화와 간목으로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겠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여러분 반지 귀걸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화를 봐서 신금을 단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결혼 반지 다 망쳐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쓰게 되면 금수가 왕량해지게 되죠.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태어난 신금이 임수를 치용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사주가 한습하게 되면 정화가 아니라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가 있는데 병화가 약하니까 간목으로서 병화를 좀 보좌해 줄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임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게 되면 병화와 간목을 대동해서 사주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사주는 중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중화는 무엇을 중화시키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월의 신금이 태어나서 왕세를 보면 금은 왕하죠. 임수투출하면 수도 왕합니다. 근데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의 한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주가 한습해지고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화를 얻어서 조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핵심은 임수에 있고 그다음에 화는 조후해진 하는 보조용신으로 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명시 모왕자상한 상태에서 일간 금도 신금도 왕하고 임수도 세력이 있으니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있게 되면은 신금과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간목이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가 필요할 때 화를 생겨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니 신금 입장에서 정제인 간목은 길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지를 보면 미토를 봤습니다. 미토는 건토죠. 신미일주. 대체적으로 신미일주들이 신경이 좀 예민하다. 왜냐하면 미토는 열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죠. 뜨거운 모래 위에 신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더럽히게 되고 임수를 탁하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연지는 진토를 얻었습니다. 자, 간목이 신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진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 미토 같은 경우는 건토이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간목이 그렇게까지 생기를 띠기는 좀 어렵지만 진토는 간목의 통근도 가능하고 진진 개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뭐 토가 좀 있는 것은 뭐 좀 안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된 것이 아닌 그냥 미토 진토 정도 있는 것은 간목으로서 능히 토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단지 이제 화가 없어서 사주가 좀 한습해져 있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이 원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이 원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자진 수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미토가 중간에 껴 있으면은 신자진 수국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임수가 신진자에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좀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무토가 투출돼서 임수를 제한다? 이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신금은 왕토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토다매금할 수 있죠. 토다매금, 토후매금이라고 하죠. 이 무토는 신월이라 하더라도 미토, 진토에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신금을 매금하고 임수를 극해버리죠. 간목이 이 무토를 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무토가 더 세력이 좋을까요? 간목이 더 세력이 좋을까요? 이거는 토가 더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자실은 조금 선택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무술시죠. 무자실은 그래도 자수라도 있었지만 무술은 술토 위에 뿌리를 둔 무토의 미진에다 통거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10중 8구 신금, 매금, 임수, 파그, 간목, 골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술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축시 또한 일시지로 충미충이 되다 보니 기토는 스토라서 신금을 생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일간 신금의 원령을 얻어서 왕한테 굳이 기토가 신금을 생겨서 신금을 더럽히고 임수를 기토 탁임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간목의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사주에 탁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경인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신월의 신금이 경금까지 봐서 이거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후도 미약하지만 할 수 있고, 간목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얻었다. 토가 오는 것을 막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었다라고 보죠. 운은 요거는 이제 화가 좀 약하더라도 요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신묘시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생시니까 선택에 그래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임진시 같은 경우는 다시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한기가 좀 더 발생하겠죠. 원국 자체에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 미중정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다 생각하시고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또 수토 2개가 있습니다.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진, 그 다음에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계사시나 갑오시 같은 요 경우에는 화를 얻었습니다. 그죠? 물론 개수가 있어서 한계를 가중시킨다 하더라도 계사시,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하면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반대로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또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죠. 정효시를 선택할 바에는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